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병력자가 고교 동창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으로 목을 맨 경우 자살함 시 연동이 없더라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7 가단 510022호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6월 23일 12시 21분경 광주 북구 이 건물 101동 1505호 화장실 내에서 수건거리에 포장용 노끈을 이용해 목을 메고 있는 상태로 동생인 소의 F와 어머니 G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1시 54분경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의 자살이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까지 H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82회, I 한의원에서 우울증으로 27회 치료받은 사실. 망인을 진료한 H병원 의사 J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진료 소견서에 진단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의사 소견, 망인이 감정기복 문제 등을 주 문제로 1997년 6월 23일 본원 초진 방문 후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해오셨던 분이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 증상 등 기분 증상에 기복이 지속되어 일시 호전 양상을 보이다가도 다시 우울 증상 재발하곤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2015년 9월경부터 우울 증상 다시 재발하여 약물치료 및 TMS 등 치료 시행하였으나 우울 기분 큰 호전 없이 지속되어 2016년 5월 31일 본원 치료 후 이전 치료자가 근무하는 타 정신과에서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3회 진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의욕상실 증상이 있었다고 하여 2016년 6월 21일 본원 마지막 외래 진료 시에도 타 정신과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고 우울감, 의욕상실, 불안 초조 증상 지속되고 있다고 하여 약물 조절을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진료 시 기록으로 판단할 때 당시 심한 우울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K정신건강의학과 L 작성의 소견서에 병명,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증,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향후 치료 의견, 상기 임상 진단 하에 외래 치료 받으신 분으로 이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6년 6월 2일 내원하여 총 3회 방문 치료 받았습니다. 자신의 우울 증상이 이전과 다르게 우울 양상이 깊고 길게 간다는 호소 등을 하였고, 마지막 내원 시인 동년 6월 14일에도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이라도 좋아졌으면 하고 바란다고 말하는 등 우울 증상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심한 우울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망인은 처음 H병원에 내원하여 1992년 9월 직장을 태평양 생명에서 신현생명으로 옮겼다가 1993년 12월경 다시 태평양 생명으로 옮겼고, 당시 직장 적응이 어려웠는데 쉬지 못하고 곧바로 일하면서 무리하게 되었고, 1994년 1월경 세 번째 유산을 하였으며 1994년 4월경 자신이 없어서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말하였고, F는 경찰에서 망인이 20대 후반 무렵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망인의 친구들인 M 등이 광주중앙여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모교 30주년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인과 갈등을 빚고 망인이 왕따 되는 과정에서 망인이 상처를 받고 소외받아 결국 깨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단절시키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작성한 점. 망인의 키는 163cm이고 망인이 목을 맨 노끈을 묶은 수건거리의 높이는 147cm이며 망인의 동생 F는 경찰에서 저는 처음에 망인이 벽에 기대고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수건거리의 노끈으로 목을 매고 있어 제가 망인을 세우고 어머니가 가위를 가져와서 노끈을 잘랐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목을 매는 자살 방법은 투신 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어서 극도의 흥분 상태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는 실행을 완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A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 9시 10분 망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으며 최근 들어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갑작스레 자살을 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경찰에서 망인이 죽고 싶다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같이 사는 형부나 딸이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그대로였으며 오히려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망인이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 같으며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고 사인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과 고교 동창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사전에 결심하고 그 준비를 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